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새댁이에요. 남들은 신혼이라며 한참 좋을 때라고 좋겠다 하는데 사실 저희 부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싸우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거의 매일같이 싸웠고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친정부모님 걱정시키는 게 싫어서 한 번을 속 시원히 말을 못했어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지인으로 솔직히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서 좀 의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무렵 제가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시집가고 애 낳고 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덥석 그 소개팅을 하겠다고 든 거지요. 만나기로 한 장소는 카페였는데 남편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소위 새님이라고 해야 하나? 뭔가 공부만 할 줄 알고 다른 건 쑥맥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재미가 별로 없긴 해도 어떻게든 분위기를 끌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남편도 남편대로 저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이후로도 두 번, 세 번 애프터 신청을 해오대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결혼 당시 남편도 저도 둘 다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다만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좀 더 높았지요. 아무래도 남편이 저보다 나이도 3살이나 많았고 이직을 한번 하면서 몸값이 좀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대신 저희 친정이 시댁보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시댁도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저희 집이 좀 더 넉넉한 상황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살고 계신 집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이 전부였던 반면에 저희 부모님께선 당신들 사업장에서 계속 현역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친정에서 1억 5천을 보태주셨어요.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고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원래는 친정에서 좀 더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만류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형편되는 사람이 좀 더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런 태도가 솔직히 거슬렸거든요. 뻔뻔하고 염치가 없게 느껴졌달까요? 이후로 모아둔 돈 5천까지 해서 저는 2억을 해갔고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 4천 들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던 차도 혼수라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들고 왔는데 앞으로 3년은 더 갚아야 하는 대출이 남아있었지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결혼 후에는 경제권을 저에게 넘기겠다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저보다 잘 버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래저래 계산해보면 제가 크게 손해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2달이 되도록 경제권을 넘기겠다는 남편은 어찌된 일인지 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도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각자 하자더라고요. 각자라는 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고 동시에 살림이라던가 주로 집안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까닥하면 제가 제 돈으로 장 봐서 밥 해먹이고 그러게 생겼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불공평한 것 같다고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남편의 말이 결혼 전과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에 기분이 무척 나빴지요. 아무튼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때는 남편도 제 말을 듣고는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자기 신용카드를 주고는 그걸로 장보고 집안에 필요한 데 있으면 쓰라 하대요.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카드 주인이라지만 정말 마트에서 몇천 원만 긁어도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카드를 받고 다음 날이었어요. 퇴근 후 마트에 들려 장을 보다가 고등어가 싸고 싱싱하길래 3마리, 그러니까 한 팩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카드로 긁었지요. 그런데 정말 결제하고 1분도 안 돼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뭘 산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에 별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마트에서 고등어 샀다고 얼른 가서 해주겠다고 속도 없이 대답을 했지요. 그런데 남편은 고등어를 몇 마리나 산 거냐며 짜증스럽게 물었고 제가 3마리 샀다니까. 사람이 둘인데 뭐 한다고 3마리나 샀냐며 승질을 내는 거예요. 어이가 없긴 했지만 3마리가 한 팩이어서 3마리를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남편도 적당히 하고 멈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껏 한다는 말이 파는 사람한테 2마리만 사면 안 되냐고 물어보긴 했냐며 따지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이고 반복되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카드를 쓰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남편더러 앞으로 생활비는 현찰로 주라고 했습니다. 당신 얼마, 나 얼마 각자 월급에서 각출해 생활하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합의를 본 게 고작 50만 원씩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아무리 애 없이 두 사람이 산다고 해도 100만 원으로 관리비에 공과금 다 내고 살림을 꾸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돈은 똑같이 내는데 왜인지 주방일은 저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은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남편의 반응은 알겠다면서 대신 자기가 해야 된다고 느낄 때 할 테니까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청소기는 3, 4일에 한 번, 세탁기는 열흘에 한 번 돌리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의 그런 꼬라지라고 해야 할지, 심술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제가 직접 겪어보니 그동안 왜 회사에서 일하던 언니들이 맞벌이하면서 동시에 집안일에 독박육아에 왜 그렇게 허덕였는지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언니들처럼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집안일을 그따위로 할 거면 돈을 더 내라고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제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방일을 손에서 놔버렸습니다. 공용생활비로 장은 받아두었지요. 쌀 사다 놓고 반찬 사다 놓고 그리고는 말 그대로 알아서 챙겨 먹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뒀습니다. 식사를 차리게 되더라도 딱 1인분? 제목만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낸 지 3주쯤 되던 차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성인이고 결혼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저희 둘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남편이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것도 자기가 한 짓거리는 이런 방구도 없이 제가 생활비를 받았으면서 살림엔 손끝 하나 대지 않는다는 식으로요. 그러니 어머님께서 제가 군기가 빠졌다나 어쨌다나 하시며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어머님이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렇지만 이내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을 붙들고 그동안 쌓아뒀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쨌든 어머님이 어른으로서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해 주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평생 전업을 하셨으니 제가 느끼는 서러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해 주실 줄 알았고요. 하지만 이게 웬걸요. 어머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도 그래도 여자가 살림을 해야 하는 게 맞답니다. 생활비는 옛날에야 남자들이 외벌이를 했으니 그렇지만 요새는 같이 잘 버는데 왜 남편한테만 부담을 주냐 하시면서요. 이중자 때 내로남불이 이런 건가 싶어서 웃기지도 않더라니까요. 결국 저와 남편은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선심 쓰듯 자기가 생활비를 80만 원 낼 테니 저더러 이참에 주방일은 물론이고 청소와 빨래까지 도맡으라 했어요. 그게 마치 엄청난 배려인 듯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막말로 30만 원이 아쉬워서 그 고생을 하겠어요? 제가 웃기지도 않는 소리라며 남편더러 꿈깨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정말 각자 생활하자 했네요. 각자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겠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마치 저 보란 듯 하루가 멀다 하고 쇼핑을 해대더군요. 매일같이 세상 쓸모없어 보이는 장난감들을 사나르고 신발도 몇 켤레씩 사다 놓고요. 저 사람이 나랑 아이를 낳고 미래를 그려갈 생각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앞뒤 가리지 않고 돈을 써대는 눈치였다니까요. 게다가 제가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더니 매일 밤마다 배달음식에 3, 4만 원씩 쓰는 것도 예산일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는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이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께 한 달에 50만 원씩 따로 용돈을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 당연히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 초 제가 먼저 양쪽 집에 30만 원씩 해드리자고 했을 때 장인 장모님은 돈도 많은데 꼭 우리가 챙겨드려야 되는 거냐며 얼마나 툴툴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되었고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저 몰래 어머님 아버님께 그렇게 큰돈을 드리고 있었다니 정말 그나마 있던 정도 뚝뚝 떨어지고 한마디로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으로 인해 결혼을 내가 왜 했을까 하는 회의감을 느끼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병원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오셨더군요. 어머님 간이 다 망가졌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의 간이 망가지게 된 데에는 남편이 저 몰래 사들인 영양제가 한몫했지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저희 남편이 영양제를 사다 주면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먹으라고 했대요. 그런데 초기에 몇 번 먹으니까 영 속이 좋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남편더러 환불을 받아오라 하니 쪽팔리게 무슨 환불이냐며 그리고 믿고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라고 어머님더러 그냥 드시라고 했다대요. 어머님은 잘난 당신 아들이 그러라 하니 속에서 안 받는데도 그냥 꾹 참고 드셨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영양제가 어머님 간을 다 망가뜨린 거였고요. 병원에서는 당장 간이식을 해야 한다 했고 그때부터 시댁의 병원비가 하염없이 들어가게 됐던 모양이에요. 참고로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님 아버님 그 연세에 도움이 될 만한 보험 하나 없으셨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저를 찾았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손대지 않으면 돼지우리 같던 집이 정말 개미파리가 미끄러질 만큼 반짝반짝 닦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김치찌개까지 끓여놓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오죽하면 제가 소름이 다 끼쳤을까요? 남편이 실실 웃으면서 얘기 좀 하자길래 그럼 그렇지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싶대요. 하지만 그런 티는 내지 않고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를 잡으면서 제 손을 꼭 쥐고는 어머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보나마나 돈 이야기겠네 싶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이 뭐라고 짓거리는지 듣기만 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병원에서 어머님 병원비가 한 달에 못해도 400은 나올 것 같다고 하더래요. 나중에 간병인을 쓰면 돈은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는 제 눈치를 쓱 보더니 돈도 그렇고 이참에 합가를 하면 어떻겠냐입니다. 저희 집에는 남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면 아버님하고 저희까지 세 사람이니까 간병인은 안 써도 될 것 같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싫다고 했어요. 갑자기 무슨 합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이 집 살 때 4천만 원 보태지 않았냐면서 자기도 권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2억을 들고 왔는데 4천 가지고 권리 어쩌고 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냐고 무안을 줘버렸네요. 원래 돈 갖고 생색내는 거 아니라고 친정 부모님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던지라 남편이 생활비 가지고 사람한테 창피를 주고 불쾌하게 만들 때도 내가 결혼할 때 얼마를 해왔네 그런 소리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뻔뻔하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수밖에 없다 싶대요. 그래서 그냥 내질러버린 거지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부부 사이에 그런 걸 어떻게 다 따지면서 사냐는 거예요. 가정이란 울타리가 생겼으니 남편에게는 장인 장모가 제2의 부모이고 저에게는 어머님 아버님이 제2의 부모랍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아픈데 모른 척하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제가 별다른 반응을 안 보였어요. 사실 처음엔 화도 내고 그랬지만 뒤로 갈수록 아예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니 자기도 별 수가 없다 싶었는지 그러면 차라리 어머님 병원비를 보태달랍니다. 자기 혼자 감당하기엔 금액이 너무 크다면서 제 월급에서 100만 원씩만 보내달래요. 정말이지 합가 얘기보다 더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제가 남편더러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기껏 하는 말이 우린 부부잖아 그러대요. 우리가 부부 맞냐고 받아쳤습니다. 와이프가 쓰는 돈이라면 10원짜리 하나에도 부들부들 떨던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부부 어쩌고 운운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냐고요. 부부라는 게 원래 서로 힘든 시절도 같이 이겨내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하면서 그 힘으로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당신과 내가 그런 기억이 있냐? 나는 당신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서운했던 기억밖에 없다. 정말 그간 가슴에 맺혀있던 말들을 아주 따발총처럼 쏘아댔어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행여나 나한테 안 해노릇 며느리돌이 같은 건 바라지도 말라고 못을 박아버렸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그러면 뭐 방법이 없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의 거지 같은 행동을 버텼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친정 부모님께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였거든요. 남편이란 작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 이혼이란 카드를 꺼내서 저를 압박하려 했던 거예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 저렇게 비열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도 들었고 정말 화가 나대요. 그래서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진심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심이라면서 이혼하고
이 집도 팔아서 자기가 가져왔던 4천만 원 돌려달래요. 그걸로 어머님 아버님 병원비나 해야겠다면서.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은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 병원비 보태드리기 싫어서 이혼한 여자라고 생각할 거라며 직장 생활은 가능하겠냐고 빈정거리는데 정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요. 결국 저는 친정부모님께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이혼만큼은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동안 남편이 저를 힘들게 했던 사소한 일들까지도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동안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그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제 이야기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야기하는 내내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본 친정부모님께선 바보같이 그걸 왜 참고 살았냐며 당장에 헤어지라 하셨습니다. 부모에겐 자식의 행복이 1순위라며 체면이고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돌아온 바로 그날도 남편은 여지없이 제 얼굴 앞에 이혼 서류를 들먹이며 빨리 사인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서 서류를 낚아채선 알겠다고 하며 사인을 했고요.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차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이후로 자기 딴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이라도 하려던 건지 저더러 확실하냐 후회 없냐 낙장불입이다 어쩌다 해대는데 너무 짜증나서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라고 내일 당장 접수하라고 소리를 지르곤 저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이후로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혼의 이응자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오직 제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지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이때 정말이지 집이 제 명이라서 얼마나 다행이다 싶던지요. 여담이지만 결혼식을 앞두고 부부라는 이유로 공동명의를 집요하게 요구하던 남편이었습니다. 듣다 못한 제가 양심 좀 챙기라고 한마디 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집까지 내놨고 남편에게는 빨리 이혼 수속을 밟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후로 남편과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린애하고 싸우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변호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난리가 나셨고요. 아버님은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 병원비 안 줘도 된다 하시며 어떻게든 저희 두 사람의 이혼은 막으려 하고 계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더러 세상에 시엠이 아픈데 이혼하자고 드는 며느리가 어딨냐면서 제가 당신 아들 인생 망쳐놨다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 쥐어짜내시며 제 탓을 하기에 바쁘시지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답니다. 정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인생을 망쳐놔야겠다는 오기가 드는 지경이에요. 결혼 생활이 짧았던 만큼 위자료나 뭐 그런 건 기대도 없어요. 고약스러운 남편의 성격 덕분에 1년도 더 걸릴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남편과 완벽하게 남남이 되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저런 남편이랑 참고 살아봤자 지금이야 제가 제 힘으로 돈이나 벌지 애라도 낳고 직장이라도 관둬봐요. 돈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들들 볶고 생색은 또 얼마나 내겠어요? 그런 푸대접을 받을 게 뻔한데 절대 같이 못 삽니다. 어머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몸도 안 좋으신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셨으니 하지만 어머님이 당신 아들 개차반으로 키워놓은 탓이니 너무 제 탓만 하진 않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